2021년도 제1회 정기검정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는 AM 송신기에서 1MHz 반송파를 보냈을 경우인데, 지난 2021년도 제2회 정기검정 1번 문제가 그대로 나왔죠. 즉 이런 경우는 점유주파수 대역이라는 것은 여기서 키워드가 2kHz 가정주파수를 진폭 변조했을 때 점유 주파수 대역폭이 어떤 거냐 하는 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더블 사이드 밴드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즉 양측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1MHz라는 반송파 주위로 여기서 여기까지 약 2kHz의 가청 주파수, 우리가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2kHz가 상측에 생기고, 동시에 하측 아래측에 또한 2kHz의 1차선, 여기서 1차선, 이렇게 1차선, 이렇게 1차선 생기는 게 DS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답은 2kHz의 두 배인 4kHz가 정답인데, 만약에 1번 문제가 그대로 나올 확률이 대부분 높겠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SSB로 만약한다. 만약에. 그러니까 2kHz 가청 주파수를 진폭 변조하면은 기본적으로 더블 사이드 밴드가 되는데, 이것을 어떤 이유로 주파수를 이쪽 주파수를 다른 채널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쪽만 사용한다. 그러면은 SSB가 되는 거죠. 그래서 DSB를 SSB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점유 주파수 대역폭은 이게 정답이 되겠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DSB와 SB의 차이를 알 수 있겠죠. 처음에 만들 때는 당연히 DSB가 되는데, 이것을 가공해서 SSB를 만들어야 되니까 SSB 회로가 DSB 회로보다 더 복잡해지겠죠. 회로가 더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전파 주파수 대역폭, 도로로 말하면 도로폭을 2분의 1로 사용하니까 주파수 이용도가 높아지겠죠. 주파수 이용도가 높아지고 주파수 대역폭은 낮아지고 2분의 1로 낮아지고, 전력 문제가 지난번 2021년도 전기 2위에서 나왔지만은 전력은 6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 이제 복습 겸 다시 정리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2021년도 제2회 정기검정 보시면은 이게 종합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은 AM 송신기 진폭 변조에서 2kHz 이건 관계없고, 이것은 이제 90.3이 되던 관계없고, 이건 관계없는데 가청 주파수 즉 신호파가 되겠죠. 2kHz 신호파를 진폭 변조하면은 DSB가 되는데, 이 DSB가 되면은 점유 주파수 대역폭은 원래 가청 주파수의 2배다. 그래서 이게 4kHz 정답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쪽, 그러니까 원래 두 개 다 가면은 되는데 여기만 가도 소리 나겠죠, 그죠? 아니면 여기만 가도 소리 나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반만 보내자 한 게 뭐냐면은 SSB다. 싱글 사이드 밴드다. 이건 더블 사이드 밴드다. 더블 사이드 밴드, 더블 사이드 밴드, 이거 혹은 이거 싱글 사이드 밴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당연히 원래의 변조 회로보다 SSB는 회로가 더 복잡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주파수 전파 이용도는 높아질 것이고, 왜냐면은 이쪽 하는 사람 번호고 이쪽 하는 사람 번호면은 옛날 똑같은 채널에서는 한 채널만 하나의 정보만 보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거 보내고 이거 보내니까 두 개 쪼개서 보낼 수 있으니까 더 이용도가 높아지고, 주파수 대역폭은 반으로 줄어들고 전력은 6분의 1로 줄어들고, 이런 문제들이 SSB에 관련된 예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정류회라고 되겠는데요. 정류회로 이제 뜻부터 볼까요? 정류회라는 것은 뭐냐면 우선 우리가 그 전원회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220V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5V를 만든다. 휴대폰 충전기는 5V지 않습니까? 그래서 220V를
5V로 낮추는데 이것은 AC라 해서 교류가 되겠습니다.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는 게 교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V로 하면은 교류가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직류죠. 즉 플러스는 계속 플러스 되는 게 직류가 우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V로 교류를 갖다가 DC 5V로 만들어지는 걸 갖다 우리가 정류회로 합니다. 정류회로. 정류 이렇게 다이오드를 써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이 정류회가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교류가 정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맥류라고 하는데 맥박처럼 맥류라고 하는데 맥류는 잡음이 많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깨끗한 직류로 만드는 게 이제 평활회로 되겠어요. 필터.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는 변압기에서 우선 변압을 하게 되고요. 변압한 다음에 변압하게 되면은 이렇게 높은 전압이 이렇게 약한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변압한 다음에 이제 정류를 합니다. 정류. 정류는 뭐냐면은 이 교류를 직류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저희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하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류입니다. 정류하면 그 결과가 교류에서 바로 직류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맥박처럼 맥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충전 방전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평활회로가 되겠습니다. 필터가 되겠습니다. 평활회로. 자, 그럼 평활회로는 뭐 하는 거냐면은 정답은 이제 제역 역학인데요. 저역이라는 것은 낮은 대역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즉 이렇게 주파수가 있다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되도록이면 직류는 통과시키고 교류나 잡음은 막는 게 이제 저역 통과 역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로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철조망이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겼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류는 통과하기 힘들고요. 교류는 잡으면 일이 흡수돼 가지고 일이 못 가는 거죠. 일이 못 가게 하는 거고 그래서 깨끗한 DC가 생기는 직류가 생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두신다면은 저역은 DC에 가까운 거, 직류에 가까운 곳은 이렇게 통과시키고 약간 고역 잡음이 많은 것들은 이렇게 막아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저역 곱하기. 이제 대역 소거라는 것은 어떤 범위의 주파수를 막아주는 거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 주파수하고 여기 주파수는 통과시키고 여기는 막아주는 거 되겠고요. 반대로 대역 통과라는 것은 여기 주파수만 통과시키고 여기는 막아주는 거가 대역 통과 필터가 되겠습니다. 저역은 어떻게 되냐면은 밑에만 낮은 건 통과시키고 위에 잡으면 통과 안 시키고 막아주는 거고 고역은 반대로 위에는 통과시켜주고 여기는 막아주는 거 이런 용도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2번의 정답은 저역 역파기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3번 개념은 코드 효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만큼 코드가 나가는데 코드가 이만큼 나가는데 개수가 예를 들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필요한 정보 비트는 8개다. 그러면은 80%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2개는 뭔데요? 2개는 이 정보를 담아가기 위한 뭐가 되겠죠. 뭔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용도가 있겠죠. 그죠? 그럴 경우에 쓰는 게 이제 80 정보 비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코드율은 32분의 30으로 보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건 2개는 아니죠. 1은 아니고 0.03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고요. 이걸 계산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1은 아니고 이건 너무 아니고 그래서 0.94라고 바로 계산하지 마시고 바로 이걸 답을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자꾸 좀 이야기가 달라지네요. 4번 문제는 2021년도 정기 2회에 나왔던 문제죠. 레이더의 탐지 거리를 최대로 늘리는 방법은 수신 감도를 높게 해서 예민하게 만들고 민감하게 만들고 송신 출력을 크게 해서 멀리 보내고 안테나를 높이 해서 멀리 보내고 안테나 이득을 늘려야 되겠죠. 안테나 이득을 늘리면은 전파가 더 세게 나가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이게 그러니까 21년도 정기 2회 예문 문제 나왔고 예문 문제 나왔었죠.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FM 수신기가 되겠는데, 수신기는 라디오죠. 수신 주파수를 자동으로 제한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파수가 키워드가 됐고 자동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주파수를 영어로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프리퀀시의 F가 되겠습니다. 자동은 영어로 오토매틱이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오토매틱 프리퀀시 컨트롤, 제한 컨트롤 되겠고, 오토매틱 얘는 게인 컨트롤, 오토매틱 레벨 컨트롤, 오토매틱 볼륨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신 주파수를 자동적으로, 주파수 프리퀀시, 그래서 5번에서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FM 수신기를 구성하는 회로는 속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자, 약간 복습 겸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변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지난번에 2021년도 2회에 나왔던 건데요. 자, 변조라는 것은 그죠? 신호파가 멀리 못 가는데 소리나 음성, 신호파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멀리 가는 반송파에다가 싣는 걸 우리가 변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 개념은 복조가 되겠고, 복조라는 것은 원래 이 합쳐진 이 신호파 반송파에서, 즉 받을 때는 이제 TV나 라디오에서 받을 때는 신호파하고 반송파를 같이 받았겠죠. 왜냐면 같이 왔으니까요. 같이 보냈으니까 같이 받았겠죠. 그 중에서 반송파를 없애고 신호파만 꺼내는 게 이제 복조가 되겠고, 복조는 이제 TV나 라디오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자, 이랬을 때 이제 AM 변조와 복조가 있는데, 변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변조가 있고, 디지털 변조가 있는데, 또 아날로그 디지털 소개는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기라고요. 아날로그 변조는 진폭 변조가 있고, 주파수 변조가 있고, 위상 변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발명된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고요. 디지털 변조는 비슷하게 ASK, 그다음 주파수 FSK, 그다음 위상 PSK, 이렇게 SK로 되어 있는 게 디지털 변조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에서는 이제 FM 문제가 나오네요. 6번 문제에서는 그 중에서 FM 변조에서 수신기를 구성해로 맞지 않는 거에서 키워드는 수신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신기를 알기 전에 이제 송신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3번이 정답인데, FM 같은 경우에는 변조할 때 고주파, 즉 높은 주파수의 잡음이 좀 많다고 합니다. 잡음이 많아서 많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보내기 전에 미리 사전에 그 고주파를 약간 키우는 겁니다. 고주파만요. 고주파를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 강조가 엠퍼시스니까요. 미리 보낼 때 강조합니다. 그럼 수신할 때 그냥 그대로 들으면은 좀 고주파가 시끄럽겠죠. 너무 하니까요. 그래서 수신기 쪽에서는 아까 미리 올렸던 고주파를 그만큼 깎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영어로 de-emphasis,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수신기에 있는 거고, 따라서 그래프로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지난번에 보낼 때는 일부러 고주파의 잡음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원래 신호를 이만큼 강조해서 보냅니다. 그게 이제 프리엠퍼시스, 미리 보내기 전에 송신기에서 강조하는 거, 뭘요? 고주파를 강조합니다. 왜요? 잡음을 줄이기 위해서요. 자, 그만큼 키워서 갔으면요, 도중에 좀 잡음이 있었겠죠. 잡음이 있는데 수신기 쪽에서는 이만큼 강조를 줄여야 되겠죠. 그죠? 아까 여기서 플러스 10을 올렸다 그러면 마이너스 10을 이렇게 깎아줍니다.
깎아주면은 소리는 자연스럽게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잡음들이 그만큼 없어지겠죠. 그래서 잡음이 감소된다 그래서 FM만 있는 개념인데요. 미리 보내기 전에 고주파를 강조한다. 프리엠퍼시스. 그 다음에 수신기에서는 FM 라디오나 TV에서는 아까 강조했기 때문에 시끄럽기도 하고요. 또 잡음도 없어야 되니까 그만큼 깎아야 되겠지, 이만큼요. 깎게 되면은 원래 자연스러운 소리가 되면서 아까의 잡음도 같이 없어져 가지고 결국은 잡음이 적어지는 그런 원리가 되겠는데, 수신기에서는 디엠퍼시스. 그래서 가끔 수신기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송신기에서는 프리엠퍼시스. 따라서 6번 문제는 FM 수신기를 아냐 묻는 게 아니고요. 네가 FM 송신기를 아냐? 오히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알 필요 없이 이것만 알면은 6번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혹시나 이제 그 FM 수신기 원리 좀 알고 싶다 그러면은 검색해보면 알겠지만은 일단은 진폭 제한기라고 있습니다. 영어로 리미터인데요. FM 같은 경우는 진폭 변조가 달리 진폭이 똑같고 주파수만 달라지는데 이 진폭이 막 이렇게 커진 게 있다 그러면은 FM 수신기가 약간 오류를 일으킨답니다. 그래서 진폭을 일정하게 만들어진 게 수신부에서요. 그게 진폭 제한기가 되었고 영어로는 리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스케일치에도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데 예전에 우리가 TV 밤 12시 되게 되면은 방송이 이제 지나고 애호가 나오고 나면은 치 하는 소리가 났었습니다. 그게 스케일치 에러가 되었고 무전기 같은 경우에도 무전이 안 오는데 그런 모니터에 보면 치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게 스케일치 에러거든요. 스케일치 에러는 뭐냐면은 수신 전파가 없을 때 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 소리를 없애는 게 이제 스케일치 에러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치 에러가 있으면은 이제 소리가 안 나죠. 자, 고주파 증폭기는 처음에 안테나부터 받은 FM 고주파를 일단 너무 신호가 약하니까 좀 신호를 키우겠죠. 그래서 고주파 증폭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6번 문제는 수신기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더 정확한 의미는 너희 프리엠퍼시스를 알아? 즉 송신기를 알아? 그래서 세 개를 모르더라도 송신기 하나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볼까요? 7번 문제는 임계주파수라고 지난번 2021년도 정기 2회 시험에는 임계주파수가 나왔을 겁니다. 임계주파수. 자,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그 지구가 있을 때 이렇게 지구가 있을 때 지구 상공 약 100km 이상에 보면은 햇빛을 받으면 특히 햇빛을 받으면은 이 전기 이온층이 생깁니다. 전기 이온층. 이것을 전기 이온층 전자와 이온이 이자를 따가서 쉽게 이제 전리층이라고 합니다. 전리층. 그럼 전리층 어떻게 하느냐? 한국에서 전파를 쏘면은 얘가 원래 나가야 되는데요. 나가기도 하는데 어떤 주파수에서는 얘가 반사가 돼가지고 아래 엔테나 가거나 중국같이 가랍니다. 원래 전파는 직진성이 있어가지고 빛처럼 보이는 곳밖에 통신이 안 되는데 중국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데는 독일 같은 데는 러시아 같은 데는 한국에서 보이지 않죠. 왜요? 지형으로 든 거니까. 그런데도 전파가 가고 서로 통신이 되더라는 겁니다. 인공위성 말고요. 그래서 원리를 알아봤더니 공중에 약 상공 100km나 200km 정도의 햇빛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이온층이 생겨서 전기가 통하는 층이 생겨서 신이 감춰둔 어떤 그 그레이스 은혜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사시켜 주더라. 그게 전리층이 되겠습니다. 자, 전리층 이야기, 7번은 전리층 이야기인데 이 전리층에서 최대로 적당한 주파수는 얼마냐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최저가 있고 최고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최적, 최고, 전리층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최고가 크겠습니까? 최적이 크겠습니까? 최저가 크겠습니까? 그죠? 기본적으로요. 자, 그러면 당연히 최고가 가장 크겠죠. MUF, 맥시멈이 되겠죠. 그럼 최고 주파수가 있다 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건 최저가 되겠죠. 최저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는요. 최적이 되겠죠. 최적. 제일 적당한 거. 따라서 최적 주파수는 최고 주파수에 좀 낮겠죠. 자, 이것은 뭡니까? 같다? 그러면 최고하고 최적하고 같다면 의미가 없겠죠. 이 최적은 제일 이게 낫겠다? 이것도 의미가 없겠죠. 자, 얘기해 볼까요? 최적은 최고 주파수 0.85다. 0.85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테스트 해보니까 최고 주파수가 100이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다른 차시에서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최고 주파수가 100MHz일 때 혹은 100kHz일 때 최적 주파수는 얼마인가 하면 정답은 8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5, 이 공식은 이게 정답이 되겠고, 이것은 낮은데 최저보다 더 낮으면 좀 그렇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보다는 좀 낮고 최저보다 높겠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고, 이 공식은 전리층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도 지난번 2021년도 위에 나왔던 문제 아닌가요? 여기서는 공식을 여러분 외우셔야 되겠는데, 파장 이야기, 파장 공식은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 퍼 세컨드, 얘가 이제 빛의 속도 혹은 전파의 속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파수가 6MHz인데 6이 메가니까 10의 6승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이거하고 이거 띄면은 300에 6이니까 6분의 300 하면은 50 메가헤르츠가 되겠죠. 50m가 되겠죠. 파장은 50m가 되겠습니다. 50m. 근데 여기서 이제 파장이 50m인데 반파장이 되겠죠. 반파장이니까 정답은 25m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이 문제는 그 다음 해인 2021년도 정기 2위에서 나왔던 문제가 되겠고요. 9번 문제. 넓은 도체판에 가늘고 긴 구멍. 이것이 영어로 슬롯이죠. 슬롯. 그죠? 단축구멍처럼. 그래서 그것을 예진시켜서 그 부분에서 전파가 복사되는 안테나인데, 여러분 슬롯 안테나 검색해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전파가 새어나오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도파관이 있는데요. 도파관도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데, 도파관이라는 것은 그 마이크로웨이브, 그 높은 주파수에 있죠. 즉 저한테 도파관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전파를 갖다가 전선으로 보내게 되면은 표피 효과 때문에, 즉 이 전파 신호가 이 구리선 표피에서 다 날아가면서 이까지 못 나가, 끝까지 안테나까지 못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주파수 높은 전파 신호는 구리선으로 못 보내고 이렇게 관이 있습니다. 도파관 검색은 많이 나와요. 이렇게요. 빈 거인데 그쪽으로 쭉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답이 뭐냐 이제 이렇게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도파관을 설치하는 것은 좋게 하게 하는 거죠. 그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롭게 하는 거죠. 이롭게 설치하는 목적이니까요. 그 다음에 유리하게라는 우리가 맥락적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진행파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했습니다만 다시 설명하면은, 이렇게 안테나가 있을 때 이 송신 장비에서, 무선 장비에서 이렇게 가는 게 진행파가 되겠고, 여기서 혹시 전파가 반사되면은 반사파가 이렇게 반사파가 되겠고, 반사파하고 진행파를 합친 게 우리가 정제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파를 방해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진행파가 제대로 안테나로 진행해야지만이 제대로 전파가 나가겠죠. 그리고 반사파 방해는 좀 이해는 되죠. 반사파를 반사 못하게 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고요. 슬롯 안테나 아까 얘기한 슬롯 안테나 되겠죠. 구멍이 가늘고 긴 구멍이 슬롯 단축 구멍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창을 설치해 가지고 임피던스를 적정하게 변화시켜서 멀리 가게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1년도 정기 1회를 10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